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확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시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육군에서도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군부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바레인과 요르단, 사모아 등 6개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밤사이 사망자가 1명 늘고 확진자도 161명이 추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국내 사망자는 7명, 확진자는 모두 76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7번째 사망자는 62세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2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됐고 나머지 3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31명, 경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명, 서울과 경남이 3명, 부산 2명, 광주 1명으로 이번에도 전국 곳곳에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일정이 일주일 연기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학 연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수를 확보하게 되며 추가적인 개학 연기 등이 벌어지면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 4명의 확진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앞서 경기 포천 육군부대에서 확진된 상병과 밀접 접촉한 병사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대구 부대에서 확진된 군무원과 접촉한 간부도 확진 판정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육군 8명, 해군과 공군, 해병대 각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방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전 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구, 영천, 청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장병과 군무원 6,400여 명과 중국 등 해외 발병 지역 방문자 등을 포함해 모두 7,700여 명을 격리 조치 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거라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돼서 지자체 지원과 의료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부는 이 기간을 코로나19의 확산을 가를 분수령으로 봤습니다. 특정 종교인 중 의심 증상이 있다고 알린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2, 3일 내에 확진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2차 전파를 일으키는지 전파가 최소화하는지에 따라 다음 환자 발생 양상이 결정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후 지역을 넘는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고려에 따라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정부는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을 두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를 빨리 치료하기 위한 전담병원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시도별 전담병원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1만 병상 수준의 치료 병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시도별 의학단체를 통해 코로나19를 조기 진단하고 경증 호흡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그동안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정부는 경계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됐고 시기는 적절한지 짚어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심각 단계보다는 경계 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계 유지 결정은 이틀 만에 뒤집혔습니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23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602명. 일본 크루즈선을 빼면 중국 다음으로 환자가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올렸고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한국인 입국 금지, 영국과 브라질은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학계 역시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오늘 하든 내일 하든 뭐 다 지금 이제 격상을 해야 될 때죠. 뭐 빠르다 늦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했으니까 격상의 규정상의 조건은 갖춰졌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심각으로 격상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차단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이런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계 단계의 방역 전략은 확진자 발견과 격리 등 봉쇄 중심이었지만 심각 단계에선 각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바뀝니다. 특히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학교 휴교와 대중교통 운행 제한, 예비비 편성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만이 중심이었다면 나머지 부서들도 모두 들어가야 될 거고 모두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YTN 한동우입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병원 내 감염입니다. 병원 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좁고 밀폐된 공간에 몰려있는 탓에 감염이 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대규모의 병원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병원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곳은 청도 대남병원 한 곳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병원 내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해서 급속도로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도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폐쇄된 공간에서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는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간호사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한 의사가 확진 환자로 판정됐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간이식 수술을 해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도 격리됐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에서도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접촉한 의사가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이송 요원과 접촉한 환자와 병원 직원 300여 명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온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 중 누군가 국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이스라엘 여행 중에 서로에게 퍼뜨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와 가이드 39명은 지난 8일부터 16일 사이에 이스라엘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만 17명, 서울 가이드 1명 등 모두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여행 중 교차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현재 이스라엘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발생 동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마 노출돼서 여행하는 동안에 상호 교차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추가 감염 우려입니다. 우선 성지 순례자 가운데 2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를 포함한 순례단의 접촉자는 줄잡아 17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이미 한번 다녀온 순례단 이외에 2차 순례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팀이 지금 있는 걸로 울릉도 도동 성당에서 이스라엘하고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갖는 걸로 지금 파악이. 이렇다 보니 확진 환자가 나온 성당은 폐쇄했고 경북 지역 11개 시군 41개 성당은 다음 달 13일까지 미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신천지, 대남병원에 이어 또 다른 감염의 축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섬나라인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입니다. 자가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브루나이와 마카오, 영국,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오만과 카타르,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9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코로나19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7개국을 최근 10살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바레인은 21일부터, 요르단은 어제부터 우리나라와 이란 등을 거쳐 자국에 도착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와 카타르도 어제부터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 방문자를 상대로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간담회로 진행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방역에 초점을 두고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불안을 갖지 말고 정부 조치를 신뢰해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전망입니다. 네, 31번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한 채 왕성하게 활동해 슈퍼 전파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감염 의심자도 강제로 검사하고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병원의 교회, 호텔 뷔페까지 확진 판정 전까지 31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문제는
이미 의심 증상으로 2차례나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본인의 증상이 좀 더 경증이었고 본인의 위험 요인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31번 환자와 같이 감염병이 걸렸을 것이라고 의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굉장히 좀 독특한 또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종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집단의 운영자, 사용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또 두어야 되고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 단체나 효력에 대한 그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신천지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무책임한 행동과 법의 공백이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SNS 대화방에서 특정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 2명이 입원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도 특정 병원의 지칭에 의심 환자 검사 중이고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SNS로 퍼뜨린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2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방침을 세우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자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소재 태광산업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19일 태광산업 작업자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에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2톤 정도의 액체가 누출됐으며 이 가운데 0.5톤을 수거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이 보관하던 폐기물은 자체 처분 대상 방사성 폐기물로 연간 예상 피폭설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미만으로 낮아 일반 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빗물 배수관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지금까지 환경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염 측정기로 폐기물과 탱크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량류 측정값도 자연 준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료를 분석 중이며 작업 과정에 담긴 CCTV 영상과 기록, 관련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종 행사나 시험, 공연 등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MWC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